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요즘 네이버, 카카오 많이 올랐습니다. 요즘 금리 인상을 미 연준에서 조절한다고 이런 소리가 나왔죠. 그 외에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한다고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은 물가 지수 있잖아요. CPI 지수라고 하죠. 미국 물가 지수가 7.7% 나와서 예상보다 0.3% 이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호재로 작용하면서 이제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을 하겠구나. 그러면은 시중에 돈이 이제 경색됐던 게 더 많이 좀 풀리겠구나. 그게 시중에 돈을 더 뭐라고 해야죠? 많이 빨아들이진 않고 주식시장에 오히려 돈이 좀 더 들어오겠구나. 이런 호재로 작용하면서 특히나 한국 대표 IT주잖아요. 네이버랑 카카오. 그게 그래서 많이 오른 것 같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1월 11일 기준으로 카카오페이는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런 대형주가 상한가를 갔다는 게 이례적이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도 지금 20%나 올랐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나 코스닥도 11일 날 진짜 크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지금 환율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은 어 뭐 물가 상승이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것 같으니까 전체 주식 시장이 특히나 코스피 한국 시장이 어느 정도 잡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매력적인 카카오뱅크랑 카카오, 그다음에 네이버 이런 것보다 더 좋은 ETF가 있다면은 여러분들도 투자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카카오나 네이버 성장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다음에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다, ETF가 있다.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물론 카카오 네이버도 여러분들이 장기로 가져가시면은 국내에서는 여기를 따라올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나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11일 날 주요 상승 종목인데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 이렇게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일일 거래 대금도 많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외국인이랑 기관이 많이 들어왔다.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0월 있잖아요. 10월 앱 설치 기수 탑 5를 보시니까 지금 맵으로 보면은 지금 교통수단이라고 하죠. 교통 부문에서는 네이버 지도, 그다음에 카카오티, 카카오맵 이렇게 이런 세 개, 그러니까 카카오나 네이버가 1, 2, 3등을 차지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결국 데이터가 쌓인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검색을 하고 자주 가고 어디로 움직이고 이런 데이터들이 다 쌓인다. 이런 데이터들을 어디다 쓰냐? 결국 자율주행 아니면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도심에서 이제 뭐라고 해야죠? 카카오티, 카카오 택시라고 하죠. 이제 자율주행 택시라고 하죠. 자율주행 택시가 이제는 시범 사업을 보이고 있다. 이게 어느 정도 몇 년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이렇게 몇 년 동안 이걸 시범적으로 해서 잘 된다고 하면은 이제 상용화가 되겠죠. 물론 중국은 지금 상용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용화가 된다고 하면은 결국 여기로 이걸로 이득을 볼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카카오 모빌리티죠. 현대차랑 같이 하고 있으니까 카카오 모빌리티가 또 수혜를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나 네이버나 앞으로 이런 자율주행, IT, 클라우드 이런 산업으로 더 많이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앞으로 드론이 나올 것이고요. 그다음에 로봇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 택시 이런 게 나올 겁니다. 그런 걸 다 컨트롤할 수 있고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어디 있냐? 카카오나 네이버 두 개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다른 중소기업이 있겠지만 다 카카오나 네이버가 인수를 하겠죠. 그리고 카카오의 또 호재가 뭐냐면은 카카오페이가 지금 한국은행이랑 CBDC라고 해죠. 지금 약간 가상화폐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전자화폐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를 지금 시험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차 사업을 완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 지급 결제를 하는데도 이제 CBDC라고 해서 뭐 가상화폐, 전자화폐가 이렇게 쓰일 수 있게 이런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블록체인 기술로 이제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나 이런 데서 결제를 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낸 전자화폐로 결제를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원화가 이제는 전자화폐로 나오면은 그걸 결제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이 결국 카카오가 거의 1등이 되고 그 다음에 네이버가 될까요? 일단은 카카오와 카카오페이가 이렇게 한국은행, 정부랑 이렇게 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런 테스트도 해보고 있다. 이런 게 호재라고 보면 호재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은 전자화폐, 결제 시스템 이런 거를 누가 장악하냐 이런 걸로 돈이 많이 쏠릴 테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은 카카오의 호재다 저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도 특히나 잘 하고 있는 게 특히나 로봇이죠. 네이버 뭐 본사에 가면은 로봇들이 다닌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로봇들이 이게 자율주행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AI 서비스로 이렇게 움직이고 어떠한 일 처리를 하는데 다 로봇 안에 이런 뭐 컴퓨터를 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냥 중앙에서 만약에 내가 공장을 한다고 하면 중앙 통제식으로 그냥 통신을 통해서 클라우드는 따로 있고 뭐 네이버가 갖고 있든 카카오가 갖고 있든 클라우드 저장 장치는 따로 있고 그 저장을 통신으로 빼서 뭐 로봇에 다운로드 시켜서 이걸 해라 이 업무를 해라 이렇게 시키거나 아니면 운전을 시키거나 아니면 요리를 시키려면 요리를 다운받아서 요리를 시키고 가사 청소를 시키려고 하면 가사 청소 다운로드를 해서 가사 청소를 시키든 아니면 배달을 시키려고 하면 배달 이런 뭐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클라우드에서 다운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통제를 하든 아니면은 전체적인 뭐야 범용화 로봇들을 움직이려고 하면은 그냥 클라우드 네이버 클라우드나 카카오 클라우드 이런 데서 전체적으로 중앙에서 통제 방식으로 이렇게 통신을 하면서 움직일 수 있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실험하면서 결국은 나중에 성과가 나오겠죠. 이렇게 성과가 나오면은 결국은 뭐 로봇들이 이제는 더 많이 쓰일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결국 이런 단순 노동 뭐 그렇게 말하면 이제 편의점 알바나 아니면은 뭐 계산 알바 이런 알바나 아니면 택배 상하차 뭐 극악의 알바라고 하잖아요. 택배 상하차 아니면 배달 이런 단순 업무들 있잖아요. 그래도 단순 업무지만 열심히 하면은 돈을 어느 정도 우리가 벌 수 있는 이런 알바라고 해야 되나? 이런 직장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직장들이 많이 사라질 겁니다. 이거를 다 로봇이 대체할 겁니다. 실예로 들면은 키오스크가 이제는 뭐 계산을 이제 대신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당 가보면은 이런 것처럼 결국은 이제 인원수가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인건비가 요즘 비싸지고 있잖아요. 그런 추세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로봇이 더 많이 쓰일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이제 선두주자가 네이버 클라우드나 카카오 클라우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랩스는 또 메타버스 있잖아요. AR, VR, 메타버스 이런 것도 베타 서비스를 테스트하고 있고 우리가 직접 가지 않아도 체험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직접 가서도 더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을 구현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는 그런 세상이 진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일자리가 다 없어지고 일자리는 이 로봇들이 다 지배를 해버리고 결국 우리는 기본소득이나 이런 거 받아서 저기서 노는 거죠. 메타버스 세상에서 그냥 우리가 놀면서 뭐 게임을 하거나 해서 게임 머니를 받아서 그 머니를 다시 뭐 전자화폐나 이런 걸로 환전을 해서 뭘 사 먹고 이게 쓸 수 있도록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그러면 그게 행복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굳이 일을 안 해도 되는 세상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런 세상이 행복할까 안 할까 그거는 나중에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이런 빅테크 주식들 네이버 카카오도 괜찮고 이런 빅테크 주식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 진짜 마지막 기회다. 이때 빨리빨리 모아 가야 된다. 이제 로봇 시대가 도래되면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돈 벌 수단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돈이 계속 꾸준히 나오려고 하면은 정부에서 받는 돈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런 배당 네이버나 카카오 아니면 빅테크 주식들 있잖아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빅테크 주식을 내가 만약에 갖고 있다고 하면 거기서 배당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배당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마지막 기회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시대가 오면은 결국 일자리가 다 없어지고 사람이 필요 없는 사회
진짜 사람은 최소한 뭐 일자리 뭐 단순 노동이 아니라 이런 창작이나 재미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만 필요하고, 이제는 단순 노동은 다 로봇이 처리하는 시대가 올 수가 있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도 대비를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카카오랑 네이버랑 이렇게 큰다고 쳐봐요. 다만 문제되는 게, 카카오 투자에서 문제되는 게, 전망은 좋습니다. 전망은 좋은데 또 이제 주식이 올라가고 분위기가 타고 해서 전고점까지 간다고 하면 아마 또 분위기 좋으면은 분할 상장을 시전할 수도 있겠죠. 시전한다는 건 아닌데 시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별로 믿지가 않습니다. 카카오는 그렇게 투자하고 싶지 않고요. 오히려 네이버 라인이, 지금 네이버가 라인이라는 그 카카오 카톡처럼 이런 서비스가 있잖아요. SNS 서비스, 뭐 통신 서비스라고 하죠. 문자 보내거나 이런 걸로 해외 확장성이 더 좋습니다. 제가 태국 여행을 갔다 와서도 느끼는 거겠지만, 태국은 카톡 안 씁니다. 라인 써요. 라인 쓰면서, 그 다음에 대만, 태국, 뭐 일본, 이런 사람들이 다 라인을 쓴다고 하면은 이 인구들 합치면 뭐 3억 4억 됩니다. 아니면 뭐 동남아 사람들도 거의 라인을 거의 다 주로 쓰는데, 카카오보다. 여기에서 이제 이 플랫폼으로 여기 인구들의 뭐 결제 서비스나, 아니면 뭐 아까 말한 대로 뭐 택시, 뭐 모바일 택시, 아니면 자율주행 택시, 이런 것도 거기에 서비스가 되면은 그런 거 결제나 뭐 나인페이 뭐 이런 게 만들어서 페이 결제까지 해버리면은 결국 네이버의 수익성은 더 많이 저는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보다는 그냥 네이버가 저는 그냥 더 믿을 수 있고 안정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해외 확장성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랑 카카오보다 더 좋은 ETF, 더 좋은 회사가 있다고 하면은 바로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 이렇게 생각하냐, 이 ETF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메타 플랫폼스, 페이스북이죠. 그 다음에 시스코 시스템즈, 컴캐스트, 어도비 시스템즈, 이렇게 빅테크 10개 종목을 시총별로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빅테크를 담고 있고요. 그래서 성장성을 한번 보면은 애플 뭐 251% 5년 수익률을 봅니다. 그리고 알파벳 구글이죠. 86%. 카카오 보세요. 카카오가 86.35인데 뭐 애플이나 알파벳이나 이런 것도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 QQQ, 나스닥 100이죠. 나스닥 100 ETF가 카카오 네이버보다 수익률이 좋다는 거. 그냥 시장 전체에 투자를 했어도 5년 수익률이 카카오 네이버보다 수익률이 더 좋다는 거. 그리고 환율로 차이 따지면 오히려 더 좋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수익률을 보면은 아시다시피 전 세계로 사업을 해 나가고 성장성이 있는 그런 빅테크에 투자를 하려면 카카오 네이버보다는 오히려 전 세계 1등 테크 기업을 모아둔 ETF인 미국 테크 탑10을 저는 투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랑 생각이 같으시면은 투자하시면 되고, 미국 테크 탑10은 또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은, 연금저축펀드 직장인분들 드시잖아요. 여기에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자하다 보면은 뭐 연 400만 원까지, 그러니까 총 해서 연 400이죠. 연 400까지 400 안에서 미국 테크 탑10도 담을 수 있다. 비과세로. 이런 혜택도 있고, 굳이 거기 안 담고 그냥 ETF로 그냥 개별 계좌에, 주식 계좌에 담을 수도 있고, 차라리 저는 네이버, 카카오 이런 데 투자해서 뭐 분할 상장이니 무슨 악재니 이런 거 맞는 거보다 차라리 미국 10개 빅테크 주식, IT 더 좋은 주식들을 담고 있는 미국 테크 탑10에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존 버나드였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